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고파서 중국 경제의 현 주소를 전달하는 파고파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또 아주일보 진세나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진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중국 경제가 어려워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었는데 이번 주 중국 경제 상황에 변화가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하반기 들어서 각종 부양 조치를 꺼내들며 경기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27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공업기업 누적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했고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예상치인 15% 감소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최근 부동산 위기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공업 부문의 하반기 실적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국의 반도체 분야 투자액도 15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 감소했다고 밝혔고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재고 조정과 수요 증가에 따라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부동산 위기가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중국 정부에서 경제 부양에 관한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관계부처가 신산업 표준화 시범사업 실시 방안을 공통 발표했는데요.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표준화 임무를 중심으로 8+9 신산업 표준화 주요 분야를 만들고 2025년, 2030년, 2035년에 걸친 3단계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8+9 신산업 표준화 주요 분야에는 차세대 정보 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고급 장비, 친환경 에너지차, 환경보호, 민간항공, 조선해양공학 장비 등 8대 신흥산업과 메타버스, 뇌기계, 인터페이스, 양자정보, 휴머노이드 로봇, 생성형 인공지능, 바이오 제조, 미래 디스플레이, 미래 네트워크, 신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9대 미래 산업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중에서도 특히 생성형 AI 표준화가 가속된다는 전망이 나와서 해당 정책 발표에 따라 중국 생성형 AI 표준화가 가속될 전망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경제 이번 주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국 기업 소개할 시간인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 AI 얘기가 나온 김에 AI와 관련된 IT 기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 IT 기업 하면 네이버, 카카오가 떠오르듯이 중국에도 인터넷 3대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이미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서 오늘은 나머지 하나인 바이두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알리바바나 텐센트는 중국에 대해 관심 있는 한국인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두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 바이두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바이두는 구글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어 검색 엔진이며 포털 사이트입니다. 2000년 1월에 중국 베이징의 중관춘에 본사를 두고 2명의 동업자 리영홍과 쉬용에 의해서 바이두가 설립되었고 중국어로 애타게 찾다라는 뜻으로 쓰인 바이두를 검색 엔진의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바이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과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중국은 약 14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탑급 사이트 순위를 매기면 바이두는 반드시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글의 짝퉁이라 여겨졌지만 현재는 구글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성장했습니다. 예, 구글의 짝퉁이었다가 이제 구글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발전해온 기업으로 보입니다. 사업 분야에 있어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진출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이두는 검색 엔진 외에 2017년부터 자율주행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며 자체 기술력과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2017년 아폴로라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설립하였습니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차량 호출 플랫폼인 아폴로고는 현재 상하이와 베이징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 300대의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이 아폴로고를 2025년까지 중국 65개의 도시로 확장하고 2030년까지 100개의 도시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지리자동차와 합작하여 지두 전기차 회사를 설립한 후 교체식 배터리 산업으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색 엔진으로 시작한 회사가 자율주행 택시와 전기차 배터리까지 신흥산업과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한 미래지향형 기업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관심 받는 IT 사업도 빠짐없이 바이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에 바이두가 중국판 챗GPT 어니벗을 공개하였습니다. 압도적인 중국 내 검색 엔진 점유율로 인해 중국 AI 대장 기업이라고 평가받은 바이두의 어니벗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커서 그런지 발표 이후 어니벗이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이두의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중국판 챗 GPT 어니봇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두가 미국의 구글, 한국의 네이버처럼 중국의 지배적인 검색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AI 기술력이 아무리 강해도 한국어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한국어 검색 엔진을 지배하는 네이버를 이길 수 없을 것처럼 중국 AI 시장의 대장주는 중국의 포털 엔진을 장악한 바이두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또한 부정적인 평가에 또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올해 주식에서 가장 핫한 테마는 AI였으며 중국에서 현재 가장 강력하고 빠른 발전이 예상되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이 리오프닝을 진행하고 있는 영향을 받아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이번에 중국 정부의 A+9 신산업 표준화 시범사업 실시 방안 발표에 따라 중국 AI 산업은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